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의를 맡은 선영학입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SG 경영의 거버넌스, 지배구조. 지배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또 주주권리 보호. 여기서 말하는 주주권리라는 것은 소액 주주가 됐든지 대주주가 됐든지, 특히 이제 소수주주 이런 사람의 권리 보호가 더 중요하겠죠. 거기에다가 투명성 강화. 기업이 투명하지 않으면은 경영에 굉장히 문제가 많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라는 문제에서 상당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버넌스, 지배구조의 핵심 내용을 가지고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 ESG 경영과 지배구조, 특히 거버넌스 때, 자, ESG라는 건 다 의미를 받고, 바로 그 그림 밑에 보면은 지배구조 의미, 기업이 얼마나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되며 모든 이해관계자 이익을 공정하게, 그리고 투명해야지 주주권리가 보호되니까 이해관계자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하는지를 결정한 핵심 요소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거버넌스, 지배구조의 구성 요소는 주주권리고 항상 나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 경영진 보상. 이제 그 주주권리 보호나 투명한 정보 공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경영진을 보상하고 이사의 무슨 문제에 앞서 봤으면 독립적인 다양성이야, 윤리경영, 또 컴플라이언스 다 봤죠.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볼 부분이 주주 권리 보호, 투명한 정보 공개, 이 대목입니다. 왜 이제 이 거버넌스, 지배 구조가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밑에 나오죠. 지속 가능한 기업 성장. 그러니까 기업이 몇 년 하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지속 가능해야지. 또 투자자 신뢰 확보, 그래서 필요하다. 윤리 경영이랄지 이런 것을 내부 통제. 사회적 책임 이행, 장기적 가치 창출의 토대. 그래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 이런 것이 바로 대표적인 거버넌스입니다. 이 거버넌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봤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또 이 시간에 볼 부분인데, 주주 권리의 핵심 내용과 투명성 강화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주주권리 핵심 내용이죠. 어떤 내용인가 보세요. 오른쪽에 그림인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서 왼쪽 내용이 중요하니까. 의결권, 주식수에 비례한 의사결정 참여 권리, 일주 일의결권 원칙.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1의결권이 있다. 그럼 내가 100주 가지고 있으면 100의결권이 있다. 그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그걸 보호해주라. 그것은 그게 주주권리 보호예요. 그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게. 두 번째, 의결권, 어떤 회의를 한다거나 어떤 결정할 때 의결권입니다. 두 번째는 이익 배당 청구권. 기업 이익의 일부를 배당으로 지급함. 배당금 받아야 되겠죠. 역시 주식 수에 비례해서 받습니다. 그것도 권리죠. 세 번째, 신주 인수권. 신주 발행 시 지분율에 따라 우선적 인수 권리. 만약 그 회사가 이번에 신주를 몇백 주, 몇천 주 발행한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지분, 얘가 주주로서 그에 따라 받은 것이 신주 인수권. 네 번째, 자녀 재산 분배 처분권. 만약 회사가 해산할 때 모든 걸 이제 회사가 접었습니다. 이럴 때 남은 재산을 지분율에 따라 분배. 당연히 권리입니다. 주주 권리. 다섯 번째, 회계 장부 열람 등사권. 경영 투명성 감시를 위한 회계 장부 열람 청구 권리. 그렇습니다. 그 회사의 모든 내용들. 그러니까 내가 주주니까 알 필요가 있겠죠? 역시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주주 제한권, 일정 지분 이상 보유 시 주총 안건 상정 제한 권리. 주총이가 참석해서 참여해서 이런 권리를 발휘합니다. 주주 권리 보호. 이제 소송 제기권 마지막 대표 소송 위법 행위 유지 청구권. 만에 하나 회사 경영진들이 문제를 야기했다. 법을 어겼다. 그런 소송 제기권을 갖고 있다. 왜? 왜 주주니까.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 주주의 권리이자 주주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주주 권리의 내용이 핵심 내용이고. 자, 그러면은 주주 권리 보호가 왜 중요하냐?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서. 아무튼 한국의 상황은 여타의 다른 기업과 다른 나라의 기업과 달리 더욱더 요구된다. 주주 권리가. 왜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주주. 그리고 투명하지 않고 자기들이 소수 대주주 몇이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이 상황에서는 더욱더 주주 권리 보호가 요구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소수 주주 권리 보호가 이게 또 한국적인 상황이잖아요. 대주주 영향력이 강한 한국 기업에서 소수 주주 이익 침해 방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의 기업. 그 말은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 가치는 외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볼 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적어도 20%를 깎아서 봤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대기업 대주주들이 소수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무시하니까 한국은 기업 문화가 아니야 라고 한다. 이렇게 경영진 책임성 강화.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환경은 경영진의 책임감 있는 행동. 그렇습니다. 주주들이 계속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 보호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 경영진들, 현재 회사를 꾸려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지. 기업가치 제고 및 투자이치. 그렇게 함으로써 소수 주주도 모든 참여를 인정받고 보호가 되니까 그 회사는 투명하고 바람직한 회사구나라고 기업가치 올라가겠지. 그 말입니다. 주주 권리 보호 수준이 높은 기업은 투자자 신뢰 확보에 자본 조달이 용이하다. 주주 행동주의 활성화될 현재 기관 투자자 및 소외 주주의 적극 주주권 행사 증가 건설 대기소 도피. 왜 주주 권리 보호가 필요하냐? 글로벌 스탠다드에 보았다. 국제 기준. 우리나라만 이 주주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데 글로벌 스탠다드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야. 거기에 맞게 가자고 말이지. 기업 지배구조 원칙은 주주 권리 보호를 핵심 요소라고 했다. 그런 거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주주 권리 보호를 하게 되면 오른쪽 효과 나온 효과, 신뢰도 향상, 투자 자금이 기업 가치 증대.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런 것이 바로 주주 권리 보호가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실제적인 방향들, 주주 권리 보호에서 그 주주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한 실천 방안이 있겠죠? 이렇게. 첫째, 주주총회 활성화 및 내실화. 사실은 지금은 많이 이 활성화되고 좋아졌어요. 과거에는 주주총회에다가 형식적으로 해버리고 그 대주주들이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결정해갖고 그냥 끌고 가요. 이건 아니다는 것이요. 그 잘못된 투명하지 못한 회사죠.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의 도입, 주주총회 1심이 장소의 합격 결정, 안건이면 충분한 정보적 이렇게 가야지. 그러면 주주 권리, 특히 소수 주주라도 권리가 확보된다. 배당 정책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우리 회사가 얼마의 이익을 냈기 때문에 내한테 배당금이 얼마 나올 것이다. 투명하게 알아야지.
명확한 배당 정책, 수익 공표, 이익잉여금 합력 배분해야 되겠죠? 소수 주주와의 적극적인 소통 차원. 그러니까 대주주,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주식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만 그들만의 소통 구조 아니잖아요. 이게 정기적인 IR, 이게 기업 조사입니다. IR 활동, 간담회,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죠. 이에 상충 거래 관계를 갖고 내부 거래 시 이사의 독립적 검토 및 승인 절차, 집중 투표제 도입, 소수 주주의 이사의 진출 간섭,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 이런 장치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 방안. 특히 이제 실제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체크해보자. 주주 참여 장벽 제거됐냐, 투명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됐냐, 소통 채널 다양한 정리가 됐냐, 지배구조 내부 관련 내부 강화는 됐는가, 주주권리 보호 성과 측정이 피드백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실제 체크해보자. 그렇게 해서 주주권리 보호를 철저하게 인정해주라. 이런 실전 방안을 가지고 해다가 이겠지. 자, 그럼 이제 주주권리 보호를 봤다면 지배구조 핵심 방안 중에서 역시 기업이 또 ESG 경영에서 거버넌스 경영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투명한 정보 공개, 경영의 투명성. 그러니까 주먹붕식이 아닌 확실하게 모든 것을 밝히고 알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의 개념과 원칙. 회사가 ESG 경영, 건전한 경영, 바람직한 경영, 그러면은 투명한 정보 공개,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른 사람도 다 알 수 있게끔, 주주들이 알 수 있게끔. 자, 투명한 정보 공개 개념 보세요. 정의, 기업이 재무 상태, 경영 성과, 지배 구조, ESG 성과 등 경영활동 전반에 관한 중요 정보를 모두 이해관계자에게 적시에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평하게 제공하는 것. 그렇게 투명하게 해라. 라는 원칙. 실제 그래서 정보공개 7대 원칙이 있네요. 적시성, 타이밍. 그러니까 타임리스. 이게 시간이 확실하게 해라. 중요점 신속하게. 정확성. 앞뒤로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사실 기반 내용적. 완전성, 중요 정보 누락 없이 중부 제공. 공정성, 페어리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차별 없이 동시 제공. 비교 가능성, 기관별, 타 기업과 비교 가능한 형태로 똑같은 이익을 창출했는데 어떤 기업과 비교했는데 그 기업보다 더 배당금이 적네? 문제가 있잖아요. 이해 가능성,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 접근 용이성. 정보를 당연히 누구나 알 수 있고 접근하는데 쉬워야 되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 제공한다. 접근 용이성. 자, 어째 접근 용이성의 그림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튼 이런 내용들. 투명한 정보 공개의 7대 원칙. 이렇게 투명하게 정보 공개를 해야 그 기업이 건전한 기업이다. 또한 ESG 경영의 모범이다. 라고 말하지. 자, 그렇다면은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될까? 정보 공개. 자, 공개되어야 할 주요 정보의 범위. 그러니까 이런 정보는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된다. 그것이 또한 거버넌스, 이 ESG의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요소다. 보겠습니다. 공개되어야 할 주요 정보의 범위입니다. 먼저 재무정보. 어떤 맥락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어떤 회사에 주식을 사고 주식에 투자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이 회사의 주식을 내가 샀다고 했다. 이 회사의 주식이 이 회사가 잘 돼가지고 오를 것이다. 또 너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나에게 배당금이 많이 나올 것이다. 뭡니까? 돈입니다, 돈. 근데 그런 데 대한 정보를 확실히 알려줘야지. 정기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반기, 분기. 반기는 6개월마다, 분기는 3개월마다. 보여줘야 된다. 재무제표. 재무제표를 봐야지 지금 내가 투자한 이 주식을 투자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알아야 되겠죠. 주요 경영실적, 재무상태 변동, 현금 흐름 등 공개돼야 된다. 또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 왜? 돈에 관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개돼야 주요 정보에 보면 지배구조 정보. 이사의 구성 현황, 이사 명단, 독립성태, 앞서 봤지 않고 이사들의 명단이랄지 또 이사회의 독립 다양성 그런 정보도 알아야지. 열람해봐야지. 그걸 빨리 알아내야지.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 내역 알아야 되겠죠? 임원 보수 및 산정 기준,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현황 역시 그것도 알아보고 공개돼야 되고. 세 번째, 사업 및 전략 정보, 주요 사업 내용이나 시장 현황, 경쟁 환경, 중장기 경영 전략이 목표.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목표와 계획이 있나? 주요 위험 요인 및 관리 방안은 어떠하냐? 역시 알려줘야 되겠죠? 마지막. 이제 아까는 재무 정보라 했죠? 이제 돈에 관계된 거. 야, 돈이 아닐지라도 이제 비재무인데, 비재무에 관계된 내용. 이게 바로 대표했던 이제 ESG. 환경. 비재무 정보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환경 관리. 물론 비재무인데, 궁극적으로는 돈이 되는 것이에요. 이걸 제대로 했을 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서 내 주식이 올라가고 배당금이 늘어나고, 물론 비재무 정보지만. 사회, 인직원 현황, 인권 노동정책, 산업안전, 지배구조, 윤리관념,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결국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런 것들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주요 정보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공개됐을 때, 투명공개됐을 때 어떤 일? 앞서 말한 주주권리 보호와 더불어서 거버넌스, 지배구조의 어떤 성공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공개돼야 할 주요 정보의 범위, 그래서 투명성에 관계된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경영진 보상과 기업 성과 연계의 중요성. 역시 이것도 앞서 말했듯이 경영진 보상, 기업 성과. 이것도 뭐겠습니까? 역시 이것도 공개돼야 될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성과를 잘 내서, 매출을 많이 내서, 이익을 많이 내서, 왜 이익을 많이 냈겠습니까? 경영진들이 경영을 잘해서. 그럼 그에 따른 인센티브, 보상 줘야겠죠.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사장이 1년에 받은 보상금. 그리고 연봉이 있습니다. 연봉이 있는데 연봉보다 인센티브도 많은 경우 많고. 그래서 뭐, 100억을 받는다든. 이런 것이 경영진의 보상이죠. 역시 경영진의 보상의 액수는 기업 성과와 연계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요하지. 주주와 경영진 간 이해관계 일치, 기업의 장기적 성과와 주주가 지정돼 연동된 보상체계로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는. 충분히 그렇게 되죠. 책임 겸용 강화 및 동기부여. 뭐, 아무래도 여러분들 경영 꾸려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더 월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책임 경영.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성과 기반 보상은 경영진에게 명확한 목표 제시와 적극적 노력을 유도한다. 동기 유발하죠. 경영 보상, 경영진. 세 번째, ESG 목표 달성 견입.
ESG 성과 지표를 보상에 포함하여 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지배구조, 거버넌스 등 성과 개선 촉진한다. 역시 경영의 보상, 기업 성과. 네 번째, 기여의 가치비 투자자 신뢰적.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 성과가 많이 나서 거기에 걸맞게 경영의 보상을 많이 받으니까 밖에서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야, 이 회사 좋다. 기업 가치가 올라가겠죠. 또 믿고 투자해야 되겠다. 라고 할 거 아닙니까? 합리적이고 투명한 보상 체계는 투자자 신뢰 구축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안 한다고 말, 코리아 디스카운트 안 한다고 말해요. 얼마나 좋아. 디스카운트 되면 회사 자체가 별로 안 할,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진 것인데. 또 우수 인재 유치 및 유지. 기업 성과 좋고 경영이 보상이 많으면 나도 저 회사 들어가야 되겠다. 뛰어난 사람들, 똑똑한 오겠죠. 똑똑한 사람들이 성과를 공정하게 인정하고 보상하여 최고의 경영 인재가 확보된다. 그리고 그 예산은 없어지지 않고 지속해서 가겠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장기적 발전의 성과 지표를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경쟁력이 확보된다.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투명하게 정보가 경영이 투명하게 돼 있을 때 그와 더불어서 기업 성과가 어떻게 났냐. 그것에 의거해서 경영진의 보상, 연봉이 어떻게 되냐. 라는 것이 결정되겠죠. 합리적인 보상이 있지만 그런 의미로서 경영진 보상, 기업 성과 연계 봤습니다. 자, ESG, G, 거버넌스의 마지막 파트죠. 경영진 보상 체계의 구성과 ESG 지표 연계. 그건 과연 경영진 보상 체계. 회사 잘 꾸려나갔고 성과를 잘 냈습니다. 그럼 거기 연계해서 경영진의 보수를 이 보상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이렇게. 경영진 보상 체계의 주요 구성 요소 일단 고정 보상 기본급.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월급이야, 월급. 이게 직위, 역할, 책임 등 고려해 결정되는 안정적 보상. 이건 항상 정해진 월급이죠. 말게도 변치 않은 월급. 또 이것을 이 기본급이라는 맥락에서 또 이건 반드시 안정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거에 어디서 디스카운트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급에다가 단기 성과 인센티브. 그 단기는 숏 STI가 짧은 기간 연간 단위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연동된 변동 보상. 그러니까 1년 단위. 1년 그 기간 동안 보여준 그 경영진이 보여준 성과.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그게 보너스 붙네. 장기 성과 3년 이상인데 3년 이상 중장기적 기업 가치 증대 목표의 주식 기반 보상. 이건 대부분 이제 주식으로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거기엔 주식도 주식 매수 선택권,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성과 연동 주식 이런 주식을 줘. 그러면은 이런 옵션이 이제 붙어 있죠. 이런 주식 옵션이. 그렇게 해서 경영진 보상 체계가 되니까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사장 같은 경우는 기본급. 그 기본급이라도 해도 기본급은 기본적으로 20억은 될 겁니다. 그런데 단기 성과 인센티브 STI, 장기 롱, 이 장기 성과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붙어서 100억이 넘게. 그렇게. 그 정도로 이제 경영진이 잘 해서 구려 나갔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상제가 된 거예요. 자, 성과 연결한 메커니즘. 어쨌든 이 기재가 뭐냐. 균형 성과표를 활용한다든지, 스마트 KPI, 스마트 핵심 성과 지표를 활용한다든지,
단기, 장기 성과 균형을 본다든지 보상위원회 독립성 확보 이런 것들에 의하여 이런 메커니즘에서 성과를 연계시켜서 경영진이 받는 돈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자 지배구조 지표 거버넌스입니다. 이사의 독립성, 윤리성 영향지표, 컴플라이언스 준수, 투명한 정보 공개. 지금 이 부분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연계가 돼 있어. 특히 경영진 보상체계, 환경지표, 온실가스 감출량, 재생에너지 사용 비용 이런 부분도 연계돼 있고 사회지표, 인바이런트 지표, 그다음에 소셜 지표, 산업체율, 여성 임원 비율, 임직원 만족도, 공급망, ES 관리 이것도 포함돼 있고 이런 연동돼서 이제 거기에 단기 성과, 장기 성과. 단기는 1년짜리. 1년의 성과. 장기는 3년 이상, 3년 중장기. 이런 것들이 다 붙어서 결국 경영진의 보상 시스템, 보상 체계가 이루어진다. 당연히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런 걸 연계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ESG 성과와 보상 연동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결국 이제 ESG 경영의 가버나 지배구조에서 주주 권리고 당연히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영 투명화. 그 투명화에 대한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경영진의 어떤 성과 거기다가 이제 보상 체계가 연결해서 뭐 성과 좋고 제대로 쓸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ESG, 경영에 있어서 거버넌스, 지배구조의 마지막 파트, 주주 권리 보호 및 경영 투명성 강화 방안까지 살펴봄으로써 ESG의 인바이러먼트 환경, 소셜 사회, 거버넌스 지배구조의 중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